자, 이번에는 유형 17인데 얘는 터널에 대한 거고, 뭐 일단 한 번은 자세히 할게. 일단 터널이 이렇게, 선생님은 뭐 그림을 못 그리니까 터널이에요. 터널. 자, 도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상황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저는 그냥 자동차로 할게요. 자동차든 기차든 상관은 없으니까 조그만 기차로 할까 이렇게. 자, 기차가 터널을 막 통과하기 시작할 때를 표현을 해준 거야, 그림으로. 이해 갔지? 그러면 얘가 쭉 갔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얘 얼만큼 움직였니? 라고 하면 얘 앞부분부터 이렇게 따졌으니까 앞부분까지 움직인 거리를 따져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얘는 터널의 길이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터널을 통과했어 안 했어? 통과한 건 아니지. 아직 이 몸통 있는 부분이 터널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터널을 통과하려면 어때야 돼? 요 앞으로 요만큼 나와줘야 되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게 되겠네 또. 그러면 요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차의 길이지. 자, 글쎄 좀 잘 안 보이는데 얘는 터널의 길이었고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요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와야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얼만큼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터널의 길이만큼 움직였겠죠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안 맞지,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터널을 통과했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움직였니? 라고 물어보면 터널의 길이에다가요 기차의 길이까지 움직였어요, 합친 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해주는 게 맞다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흔히 거속시 하면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걸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줬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것은 그냥 아무 거리나 아무 시간이나 아무 속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였을 때 당시에 움직인 거리, 아니면 움직이는 동안의 속력, 아니면 움직인 동안의 시간을 그냥 거속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뭔가 계산을 할 때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숨은 의미는 움직인 거리는 움직였을 때 속력 곱하기 움직인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맞는 거거든. 이해갔지? 그러니까 단순히 터널의 길이, 기차의 길이가 마치 실제 움직인 길이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약간 조건을 달리하면 이럴 수도 있어. 기차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동안을 말로 표현을 하자면 얘는 터널 안에 있는 동안이야. 맞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얘가 터널 안에만 있을 때야. 그지? 그래서 문제가 약간 조금 또 약간 조건을 조금 헷갈리게 이렇게 주려고 터널 안에서 있었던 시간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터널 안에 있었을 때의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터널 안에서의 뭔가 속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거리를 만약에 생각한다 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지, 터널 안에 있는 동안은. 됐지? 그러면 원래 터널의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요만큼이 어떻게 된 거야? 빠진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얼만큼을 빼야 돼? 기차의 길이만큼을 빼야만,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만큼을 뺀 게 터널 안에 있을 동안의 거리가 되는 거야. 됐지? 크게 어렵진 않지? 선생님 일부러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또 나중에 까먹어서 좀 헷갈리면 다시 또 듣고 그렇게 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과 한 가지를 좀 더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묻는 게 대부분 기차의 길이를 물어봐. 근데 간혹 조금 더 변형해서 약간 어렵게 낼 때는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어. 이해가지? 하지만 미지수로 놓는 것은 기차의 길이를 미지수로 놔. 알았지?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줘. 그리고 선생님이 기존에 앞에 거속식 문제에서는 만약에 어떤 거리가 x라고 놨으면 또 다른 어떤 거리를 y라고 놔야 돼,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안 맞는 문제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할 거고 기차의 속력을 y라고 할 거야. 됐지? 그리고 단순히 거리, 속력, 시간을,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걸 x라고 놓은 게 아니라 기차의 길이만 x로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를 잘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자, 일정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200m 길이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가 걸렸고요. 이건 거리가 아니랬어. 길인 거지 그냥. 240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분 30초가 걸렸대요. 그때 기차의 길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x고 일정 속력이라고 한 게 얘가 y인 거야. 기차의 속력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나는 x 갖고 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 x가 길이니까 거리, 속력, 시간 중에 뭘 미지수로 놨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를 정하고 미지수로 놓은 게 뭔지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주어진 게 뭔지 생각을 해서 그 둘을 이용한 걸로 식을 세워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기차의 길이는 거리에 해당해, 속력에 해당해, 시간에 해당해? 거리겠지, 아무래도 길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실질적인 거리는 아니지만 거리처럼 생각을 해줘. 거리를 미지수로 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럼 여기서 디테일하게 또 주어진 건 뭐야? 철교를 건널 때 뭐, 터널을 건널 때 뭐, 이렇게 준 게 시간이지. 지금 각각을 다 준 거니까. 그지? 그러면 자세히 준 거는 어쨌든 시간을 준 거야. 그럼 거리와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야? 속력인 거지. 맞지? 그래서 속력에 대한 식을 쓸 건데 속력이 y라고 했어. 그리고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철교를 지나갈 때나 터널을 지나갈 때나 어차피 똑같아. 속력은 y라고. 됐지? 그러면 y는 시간분의 거리겠지? 그럼 난 시간을 뭐라고 써야 돼? 철교 지날 때는 50초라고 했어. 그럼 난 50이라고 쓰겠지? 그 다음에 분자는 움직인 거리를 쓰는 거지. 그럼 이때 뭘 쓰는 거야? 1200 플러스 기차의 길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두 개 더한 거니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터널을 지날 때는 어땠어? 1분 30초 걸렸지? 우린 초 단위로 쓰고 있었으니까 90으로 쓰시고, 분자는 2400 플러스 y라고 해줘야 되겠다. 아니 y랜다. x라고 해줘야 되겠다. 됐지? 그럼 이거 이제 얘 대신에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해서 얘랑 같다라고 풀면 x값 구할 수 있겠네. 맞지? 됐어? 그러면 이해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 자, 그럼 이제 조금 속력을 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일정한 속력이고요. 자, 달리는 기차가 이만큼 길이의 다리를 완전히 지났는데 3분, 이만큼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1분. 기차는 1분에 몇 미터를 달리는지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뭘 구하라는 소리야? 분속을 구하라는 소리야. 기차의 길이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있지. 그지? 얘는 약간 어려운 거여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두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y라고 두겠다라는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 거 가지고 식 쓰면 3분 걸렸으니까 우리 분속이니까 분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 거고, 마지막에 분속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3분의 분속에서는 보통 미터라고 했지. 단위가, 거리에 대한 단위가. 그러면 3400 플러스 x라고 해줘야 되겠네. 됐지? 어? 뭐라고? 어떤 거? 3400. 그 무슨 말이야?
너 3km면 몇 미터야? 그래요. 한 번씩 착각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쓰지? 그럼 얘가 속력. 그러니까 y는 이렇게 쓰겠지. 그럼 또 하나는 y는 뭐라고 써? 너가 해봐. 1분의 800. 됐지?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그냥 이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돼. 됐지? 그럼 x값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뭐였어? 속력이었지? 그럼 y값 답으로 쓰라는 소리인 거지. 맞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비슷해. 자, 다음 걸 또 보시면 이번엔 좀 더 어려운가 봐요. 뭐 약간 또 상황을 다르게 줬겠지?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패턴을 기억한 상태에서 조금 어려운 건 추가적인 조건이 나오던지 기본적으로 줬던 조건들을 뭔가 내가 따로 구하게끔 주던지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그 유형마다 푸는 그 기본적인 툴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좀 웬만큼 변형이 돼가지고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 사실. 됐지? 자, 속력이 일정한 A, B 두 기차가 있대요. 이번엔 기차가 두 대가 나왔어요. 길이가 46m, 아니 460m인 뭐 A 기차가, 그럼 기차의 길이를 여기는 줬네. 그지?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32초가 걸렸고요. 길이가 380m인 B 기차가 이 다리를 A 기차의 2배의 속력으로 완전히 지나는데 15초가 걸렸대요. 이 다리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리의 길이를 뭐 x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속력을 y라고 하겠지? 그러면 나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기차의 길이를 줬으니까 얘가 지금 다리의 길이라고 했고, 아까 기차의 길이를 미지수로 주고 다리의 길이나 터널의 길이를 줬는데 지금은 그게 바뀐 것 뿐이잖아. 꼼꼼히 보면. 그지? 그럼 나는 그거를 그냥 바꿔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리의 길이 플러스 기차의 길이, 지금 어쨌든 다 완전히 지나간 상황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다리 안에 있는 시간이 32초였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 부분을 다시 또 아까처럼 빼서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고, 어쨌든 얘는 완전히 통과하는 거였으니까 x 플러스 460이라고 쓴 게 A 기차가 460m, 아니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지. 이때 걸린 시간이 32초로 나와 있고요. 네? 그게 속력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이번에는 속력이 일정한 A와 B 두 기차가 있다라고 해놓고선 뒤쪽에 보면은 길이가 380m인 B 기차가, 기차의 길이가 380m래. 이 다리를 A 기차의 2배의 속력으로, 그럼 원래 달리던 거에 2배로 달렸대. 이해갔지? 그럼 나는 이 부분을 뭐라고 써야 돼? EY로 써줘야 되겠다. 2배의 속력. 맞지? 그래요.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그때 지금 15초가 걸렸대. 그럼 15분에 여기는 몇이야? 380 플러스 x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뭐 식 자체는 그냥 평범하게 써졌어요. 아까랑 비슷하게. 그럼 얘도 뭔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이해가지? 그럼 내가 얘를 2y로 이렇게 만들면 우변도 2를 곱했겠지? 그럼 얘가 약분이 돼서 16분의 라고 나오겠지? 그럼 나는 2y 대신에 16분의 x 플러스 460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래 놓고 같다라고 풀면 되겠지. 되지?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